지금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현재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입학식 때쯤 부모님이 저를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차라리 고아가 된 것만도 못했죠. 왜냐면 제가 학교 폭력을 당했었거든요. 죽을 생각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삼촌이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셨는지 볼 때마다 때렸어요. 6개월 동안 문 잠가놓고 오락만 했었어요. 방문 한 번 안 열고 누워서. 이따가 이제 직원 가게 가가지고 설거지 해줘야 되니까. 직원 가게는 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 쭉, 그렇지 그렇지 쭉. 무게 파는 게 중요해요. 네 개. 안녕하세요. 연습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더금융 서비스 최민형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3살이고요. 저희 채널에 이제 출연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출연 신청을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예. 저 또한 그런 사연이나 스토리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면 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기부여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했고, 또 저를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좋은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보험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현재는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게 얼마나 좀 성공하셨길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현동이라는 동네에 달동네에서 살았었거든요. 중학교 입학식 때쯤 부모님이 저를 빚쟁이들로부터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누나까지 셋이죠. 가족이 절 버리고 도망갔어요. 빚쟁이 때문에. 저까지 키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그래도 남자아이니까 5년 동안 부모님이랑 보질 못했어요. 중학교 입학식 날 입학식 끝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는 부모님도 계시고 가전도구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문 앞에 있는 골목에서 한참 그냥 울고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할머니가 오더니 아버지가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할머니네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친척네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부터 5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살았었죠. 차라리 고아가 된 것만도 못했죠.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었거든요. 그때 친구도 안 도와줬고 부모님도 안 도와줬고 주변에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네. 원래 학교 폭력은 누가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못 끊어내면 가족도 그거는 안 도와줘요.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민을 가거나 연락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면 정말 진짜 미친 짓 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죽을 생각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안 도와주니까. 심지어는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저 아빠 이제 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너무 괴롭히는데 가가지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막걸리를 사가더니 그 가해자 아버지랑 막걸리를 드시면서 그 가해자를 용서를 해주셨어요. 네. 저는 용서를 못 했는데 네네. 아버지 맘대로 가해자 아버지랑 막걸리 드시고 나서 용서를 해버린 거죠, 그 애를. 그러고 나서 또 더 괴롭히더라고요. 더 지옥이었죠, 거의. 그래서 어떻게 진짜 1년 진짜 미친 듯이 버텼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막 보통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늦게 들어가면 한 3, 4시잖아요. 그쵸. 저는 거의 맨날 7시, 8시, 9시 그 친구네 집에 막 계속 잡혀 있다가 그러고 갔거든요. 도대체 초등학생이 어떻게 괴롭혔길래 그렇게 힘드셨던 거예요? 그냥 하인이죠, 하인. 아침에 이제 가방 들으러 가고 학교 끝나면 또 가방 들어주고 걔네 집에 가고, 걔가 하러 놀러 가자 그러면 거기 가고, 시키면 하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 제발 서로 다른 중학교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하나로 버텼고, 예. 정말 진짜 하늘이 들었는지 서로 다른 중학교로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난 이제 살았다. 그래서 안도감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인생은 나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빚쟁이로부터 이제 저를 버리고 도망가시면서 다시 또 지옥이 시작이 돼버렸죠. 왜냐면은 삼촌이 거의 한 15년 그 정도 모아놓은, 공장 다니면서 모아놨던 돈을 아버지가 찐 것 때문에 그 돈을 아버지한테 뺏겼어요. 아버지한테 빌려주게 된 거죠. 예예. 삼촌은 그걸로 원래 사업하거나 자기 집을 살려고 했었거든요. 예예. 못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삼촌이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셨는지 정확히 한 중학교 입학식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볼 때마다 때렸어요. 볼 때마다 욕하고 손찌검이나 뭐 이런 건 다반사고 뭐 야구방망이나 아니면 발길질로 차거나 심하게 맞으면은 뭐 한 2시간 이렇게 벌서고 맞고 할 때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죠. 할머니도 그 모습을 봤지만 삼촌이 할머니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보고도 이제 묵살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광화문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갔는데 쪽방촌이었거든요. 예. 철문을 열면 한 2평짜리 집이 한 8개가 있거든요. 그 8개 집 중에서 하나가 저희 집이었어요.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뭐하고 하는데 2평짜리 집에서 4명이 못 살아요. 대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해가지고 구가연동에 있는 달동네에 같이 살게 됐죠. 그래봐야 거기도 한 4평, 5평 되려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집에 살았었어요. 그 5년간 떠나셨던 부모님은 이제 용서가 되셨었나요? 제가 2018년도쯤일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구로구에 있는 24평짜리 신축 아파트를 제가 선물로 드렸거든요. 어머님이 무릎이 안 좋으세요. 네. 무릎을 다 못 피시거든요. 네. 어머님의 평생의 꿈이 엘리베이터 있는 평지에 있는 집에 사시는 게 꿈이세요. 그래서 그 집 사드렸죠. 사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렸었을 때 그런 거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나도 안다고. 내가 남자가 돼 보니까 아버지 마음 이해한다고. 근데 나 버리고 간 건 너무했다고. 말도 없이 간 건 진짜 너무한 거 같다고. 그래도 낳아줘서 고맙다고 하고 여기 아파트 선물로 드렸었을 때 너무 고마우시고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가정들처럼 막 이렇게 돈독하거나 그러진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힘들건 안 힘들건 가족에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가족을 잘 못 챙기는데 밖에 나가서 일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들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겪어봐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출근을 이렇게 프리하게 항상 복장을 하시고 가세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직원 가게 가서 설거지 도와줘야 돼서. 지금 가게 가신다고요? 설거지를 네. 도와드리러? 네네. 그래서 오늘 좀 네. 복장을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아무도 없네요. 하이. 밥. 네, 먹었습니다. 밥 먹었어? 제가 일하고 있는 바인데 네. 짐이 엄청 많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출퇴근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원래 이제 아침에 운동 끝내고 가장 먼저 출근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애들 아침 일찍 이제 병원 데려다 주고 와이프도 아파가지고 네. 와이프 약까지 챙겨주고 그러고 이제 회사를 나온 겁니다. 네. 또 이따가 이제 직원 가게 가가지고 설거지 해줘야 되니까. 지금 가게는 왜 가시는 거예요? 직원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하지만 별도로 이제 가게를 차려가지고 또 본인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직원 가게 가가지고 회식을 이왕이면 제 식구들 가게 가가지고 제가 팔아주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직원 가게 가서 회식하면서 얘기했죠. 일손 딸리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내가 와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도와줄게. 마침 또 그 친구도 시간 되고 저도 시간이 돼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직원분이 가게를 별도로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출근 안 하시고? 그럼요. 왜냐면은 보험회사라는 게 뭐 보험 설계사들이 일하는 직장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영업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사업을 1인당 하나만 해야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도 하면서 영업이라든가 뭐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할 수만 있다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그러고 이제 직원 가게 가서 설거지하러 갑니다. 아. 이런 걸로 끼니 때우시면 안 고프세요? 배고파야 다이어트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통화하시죠. 네. 단톡방에서 소통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차에서 많이 뭐 업무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많아요. 차 가지고 움직이면 일단 동선이 빨라지니까 최대한 많은 곳대로 움직이려고 차에서 식사하거나 차에서 뭐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애들 때문에 승합차를 샀지만
실제로 저한테 더 편한 것 같아요. 벤츠 탔었을 때 뭐 차가 조용하고 뭐 운전하기 좋고 뭐 외형으로 보기에 좋고 하지만 저는 큰 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 시작하시기 전에 아까 뭐 직장 생활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어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한 4년 반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4년 동안 거의 18시간씩 일했거든요. 저는 초대졸이어서 졸업하고 군대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머 시작하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욕만 먹고 뭐 혼만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시간 투자 많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진짜 아침에 6시 반 7시에 출근하면 밤 11시 이전엔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뭐 2시 3시 심지어 4시 5시 이때 기숙사에 들어갔었으니까 예. 그렇게 거의 한 4년 동안 계속 생활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 투자가 많아지니까 프로그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프로그램 만지는 것도 되게 능숙해지고 인정받게 되고 프로그래머 일이 좋았었는데 제가 A형 간염 걸려가지고 간 수치가 거의 2만까지 올라갔거든요. 정상인 수치가 한 10에서 한 20 정도인데 2만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 간이식 하려다 말았어요. 일가 친척들 다 와가지고 막 간이식 한다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간 수치 좀 떨어져가지고 살았는데 한 달 반 동안 병원에서 이제 링겔만 맞고 살았거든요. 간을 왜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아무래도 기숙사에서 맨날 새벽에 부르면 공장 나가가지고 뭐 처리해주고 네. 또 밥 제대로 안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저 대신 대타로 다른 회사에 이제 간부급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망해서 그 회사에 사직서 내고 그냥 나와버렸죠. 처음엔 배신감도 들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회사가 나를 대체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를 뽑은 거구나, 난 일을 잘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난 어디 가든 뭐든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도 실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프로그래머 관두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문 잠가놓고 오락만 했었어요. 방문 한 번 안 열고 누워서.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아버지가 방문 뜯고 들어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살지 말고 나가서 노가다든 뭐든 하라고, 뭐라도 제발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게 누나 남자친구가 보험 설계사였는데 영업해보라 그래가지고 영업하게 됐는데 의외로 저랑 잘 맞더라고요. 맨날 컴퓨터랑만 대화하다가 사람이랑 대화하니까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보험 영업을 쭉 하고 이어오면서 중간에 뭐 프로그램 일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보험회사 직원으로 시작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또 회사는 차리시게 된 거예요? 거기도 이제 보험 대리점 회사였는데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 수가 10,000명 정도였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그 회사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아마 거의 한 10,000등 정도 됐었을 거예요. 실적이든 소득이든. 제가 작년에 나올 때 제가 그 회사의 소득 1등이었거든요. 17억 정도 됐었어요. 제 급여가 한 17억. 1등을 하고 난 뒤에 생각이 들었었던 게 그 다음은 과연 나한테 무엇이 있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10년 넘게 있었는데 그 회사를 정리하고 새로 나와가지고 뜻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차리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도 아니셨고 유복하고 행복한 가정 환경도 아니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들이 바라봤을 때 물질적으로 아 괜찮다 싶은 위치에 오르셨잖아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원동력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호기심 가고 제가 재밌는 일, 그런 걸 잘하는 아이였던 것 같거든요. 평균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뭐 평균적으로 어디가 뛰어나고 뭐 이런 아이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재밌어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런 기질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남들이랑 똑같이 하면 남들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남들이랑 다른 짓을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못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평균을 거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 회사에서 나올 때 두고 온 제 자녀 수수료나 급여 보면은 억소리 날 정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놓고 그걸 두고 그만둘 수 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그 억소리 나는 것들도 저한테는 경험인 거죠. 그 경험이 없으면 그 이상을 바라보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잖아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기껏 해봐야 100만원, 1000만원짜리 실패를 경험해놓고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거머쥐겠다? 아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투자가 없이 얻어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직원분 가게에 거의 도착한 건가요? 네, 이제 다 온 것 같아요.
저녁 뭐 먹어? 저녁 안 먹고요. 직원분들 챙겨주시러 겸사겸사 오신 거네요, 보니까. 네, 뭐 얘기도 하고 가게 잘 되면 좋은 거니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겸사겸사 오게 된 거죠 뭐. 오늘 이후의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 집에 가서 지금 애들 감기여가지고 애들이랑 좀 놀아주고 하루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휴식 때 하는 얘기인데 실패하세요. 실패하세요. 네, 실패하세요. 그럼 됩니다. 실패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성공은 없습니다.